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장식하는 화려한 건축물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황금기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일명 아르데코라 불리는 이 건축 양식은 완벽한 대칭을 앞세운 직선적이면서도 강렬한 이미지가 특징입니다. 여기에 하늘을 찌르듯 압도적인 크기는 당대 미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강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런 건축 양식의 판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대 건축의 선구자라 불리는 르꼬르비지에, 발터그로피우스 등을 필두로 이른바 모더니즘 건축이 대세로 떠올랐죠.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은 바로 실용성과 간결함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다 떼어내고 거주와 생활이란 목적에 부합하도록 건물을 간단 명료하게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와중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건축의 흐름은 더욱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하도록 요새화된 형태를 선호하는 건 물론 물자를 최소화하고 유지보수가 편하도록 내부의 구조를 단순화했죠. 이런 기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20여 년간 이어지며 이른바 브루탈리즘 건축이라 불렸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브루탈리스트도 바로 이 브루탈리즘 건축을 구현해내는 건축가 라즐로 토스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죠. 이름만 들으면 왠지 잔혹한이라는 뜻의 브루탈에서 어원이 유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브루탈리즘은 가공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노출시키는 양식인 베통 브리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일관된 구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콘크리트 특유의 질감 때문에 삭막한 느낌을 주는 건축 양식이죠. 원래 브루탈리즘의 목표는 순수주의에 입각한 실용성 극대화였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르꼬르비지의 철학처럼 빠른 건축 과정과 직관적인 동선, 그리고 심미적인 통일성을 강조한 겁니다. 일례로 프랑스에선 전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 재건 계획을 짜기 위해 주거 공간을 브루탈리즘을 활용한 아파트 단지로 꾸리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용성을 앞세운 브루탈리즘이 의도치 않게 랜드마크의 특성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주와 생활을 위한 공간이면서도 특정 공간 혹은 인물을 위한 기념비 같은 역할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일단 외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쉽고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얼마나 잘 조형되고 배열되어 있는지를 통해 그 지역의 생활 수준 혹은 건축가의 미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브루탈리스트에서 라즐로가 짓는 건물 역시 이런 브루탈리즘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는 미국 사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실용주의로 전환하는 미국의 건축 기조, 그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담아내는 헝가리 출신 건축가 라즐로의 노력이 모두 담겨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라즐로가 짓는 건물이 바로 커뮤니티 센터라는 겁니다. 이 건물은 이름의 어감에서 느껴지듯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피부색도 고향도 다르지만 아메리칸 드림이란 꿈을 위해 한데 모인 이민자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미국인들의 현실을 축소한 공간처럼 다가오죠. 영화는 건축 구도를 통해 라즐로가 이민자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례로 벽으로 둘러싸인 실내에서 빛이 들어오는 야외로 이어지는 복도 장면에선 마치 긴 어둠 끝에 빛을 마주하리라는 희망을 구조적으로 표현해낸 라즐로의 의도가 느껴지죠. 하지만 그에게 건축 의뢰를 맡긴 해리슨에겐 이런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오직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리고 얼마나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건축물을 부의 상징으로 치환하고 비용 절감에 집착하며 라즐로를 압박하는 그의 모습은 신리만을 쫓는 당대 미국 자본주의의 표상처럼 다가오죠. 이처럼 영화 전반을 아우르는 두 인물의 대립구도가 바로 브루탈리스트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대목입니다. 실용주의에 뿌리를 두고 탄생한 브루탈리즘이 해리슨의 시각에선 부를 과시하면서도 현대 건축의 미학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라즐로의 시각에선 이민자의 서름을 고스란히 담아낸 상징으로 체현되기 때문이죠. 결국 영화 속 두 인물에게 브루탈리즘은 모두 기능적 관점보다 상징적 관점으로 인식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는 미국인과 이민자라는 두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며 은연중에 차별로 얼룩진 상하관계를 조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공교롭게도 브루탈리즘 건축의 특징을 닮아 있죠.
브루탈리즘은 기능적 관점에선 호평을 받았지만 인간 본연의 개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능성이란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획일화된 삶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라즐로가 짓는 커뮤니티 센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미국 주류사회가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해 차별을 당하는 이민자들의 고통, 다른 하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당대 미국 주류사회의 민낯이죠. 브루탈리즘이 치장을 걷어내고 자재의 본연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양식이라는 걸 고려하면 이 건축물엔 누군가의 적나라한 아픔과 누군가의 적나라한 욕망이 불편하게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브루탈리즘 양식의 특징인 삭막한 외관과 획일화된 구조를 위선과 차별이 만연하던 당대 미국 계층 논리에 접목시켜 자본을 앞세운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민자의 정체성과 아픔을 위대한 건축물로 승화시키는 영화 브루탈리스트. 화려함을 걷어낸 건축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영광을 표현하고 싶은 욕심, 실용성을 앞세운 건축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개인과 시대의 상징적인 아픔을 표현하고 싶은 열망. 이렇게 역설적인 인물들의 서사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브루탈리즘 속에서 격동하는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물씬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